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오늘 장 시작까지 20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전일장 리뷰를 잠시 한 번 더 해보자면 코스피 코스닥 약간은 상반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370포인트까지 다시 올라서면서 상승 흐름, 상승 반전을 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49포인트, 0.37% 내린 663선으로 장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는 대형주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선전이 돋보이기도 했는데, 자, 과연 오늘장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들은 또 어떤 흐름을 보여갈지 궁금증들 해결해드리는 시간 2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이고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상담 남겨주실 때는 종목명,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분들께서 좀 더 원활한 상담을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출발합니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연결해보고요. 수익률 점검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 보여주시죠. 자, 5월 2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수한 종목들 지금 쭉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롯데정밀화학 38,050원에 매수해서 6.8% 1차 목표가 달성했고요. GS 역시 5.7%의 수익률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애경유화 19.5% 높은 수익률 달성하면서 15,950원 현재 가격입니다. 1차 목표가 역시 달성했고요. 마이너스 종목이 두 개가 보이네요. 대림산업과 현대백화점입니다. 마이너스 8.8%, 마이너스 7.2% 하지만 보유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LG전자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 지금 시장이 좋은데도 좀 매수가 좀 늦었죠. 6.6%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여전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보유, 후성과 한진칼 역시 5.3%, 3.5% 수익률 보유 의견입니다. KC텍 지금 현재 2.8% 수익인데 1차 목표가 달성으로 나오고요. 모토닉 역시 10.4%의 수익률로 1차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대한제강과 덕성 우선주가 나와 있는데요. 대한제강 같은 경우에는 11,500원에 매수해서 11,950원 현재가입니다. 수익률 3.9% 보유 의견이고요. 신규 편입한 덕성 우선주 어제 했죠. 3,700원에 매수해서 현재 가격 3,670원. 소폭 하락했는데 신규 편입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관점입니다. 자, 필살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필살주, 일단 3위부터 살펴보면요. 삼화콘덴서 17.8%의 수익률, 6월 22일에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더존비지온, 22.2%의 수익률, 5월 23일에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한국종합기술, 수익률이 무려 39.2%입니다. 5월 13일 더존비지온과 같은 날에 매도를 했습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지금 오늘 필살주까지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요. 리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먼저는 6월 12일 추천드렸던 종목, KC텍, 종목 코드 029460. 이 종목은 6월 13일 장중 목표가가 도달하여서 물량을 80%에서 90% 청산했고요. 현재 10%에서 20% 물량만 보유 중에 있습니다. KC텍은 최근 공시를 통해 회사를 분할하기로 밝히면서 독립경영체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새롭게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2차 목표가입니다. 25,000원까지 지속 보유해 주시고요. 목표가가 도달할 때 물량을 또한 축소를 해주시면서 갖고 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목표가가 2차 목표가가 도달했을 때 또 갖고 가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본절을 잡고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 1년이고 10년이고 끝까지 갖고 가는 전략을 하신다면 누적으로 반드시 90% 이상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6월 14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모토닉 종목 코드 009680 이 종목은 6월 16일 1차 목표가를 달성하였어요. 80%에서 90% 물량을 청산한 후 10%에서 20%만 물량을 지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다른 개인들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갖고 있는 분들은 끝까지 갖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60일 일평균 거래량 2만 주와 비교시 최근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속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제시되었던 2차 목표가 13,000원까지 지속 보유해 주시고요. 2차 목표가 도달 시 물량을 또 축소하면서 지속 홀딩하고 수익 실현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해외 선물 시장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사실은 제가 밤에 해외 선물 신이라고 우리 서울경제TV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8강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 응원해 주시고요. 제가 아침에도 주식을 하고 밤에 해외 선물하는 이유는 저 또한도 제 자금을 여러 가지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주식도 운영을 하면서 해외 선물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주식 시장이 언젠가 하락할 때 대응할 수 있는 해지와 병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항생지수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좀 봐주시고요. 지수로는 25,697이 지지할 때는 지속 상방입니다. 혹시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25,697이 깨지면 25,623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신다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항생지수와 코스피, S&P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눌림이지만 상방이었습니다. 어저께 코스피가 상방으로 마감을 했죠. 상승으로 빨간 봉으로. 그런 것처럼 항생지수, S&P, 코스피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반드시 추세는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봐주시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43.04 저항시 하방 매도입니다. 혹시나 보수적으로 국제유가를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43.04가 돌파됐을 때 43.51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좀 더 편하게 매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 오늘은 횡보로 바라봐 주시고요. 지수로는 1254.8이 저항이 됩니다. 그 위에서만 매도를 해 주시고요. 자, 혹시나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1248.4 부근에서 지지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매수 상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는 오늘 횡보 하방으로 봐주시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12095가 저항입니다. 그때 매도 하방을 보면서 매매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나 보수적으로 유로 FX를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1.12095가 돌파가 됐을 때 1.12125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S&P 500입니다. S&P 500은 오늘 횡보로 바라봐 주시고요. 위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신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는 2435.75가 저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매도로 대응해 주시고요. 혹시나 매수로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2427.75 부근에서 지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매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식만 하지 마시고 또한 선물만 하지 마시고 해외만 하지 마시고 같이 주식을 당해줄 때는 당연히 주식을 하고요.
장애 안좋을 때는 선물과 해외 선물로 한다는 그런 큰 시장을 바라봐 주시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외 선물 시장 점검 쭉 해주셨고요. 이어서 국내 시황도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필살 종목 궁금한데요. 이 두 가지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예, 코스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가 선물과 동일합니다. 선물 지수 310.80이 돌파했을 때는 지속 상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10.80. 자, 코스피는 오늘은 상방으로 봐주시고요. 자, 지수로는 2365.37. 그 지지시 상방입니다.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끝까지 보유해 주시고요. 혹시나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코스피가 2365.37이 깨지면 2355.98 부근이 지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저점 매수 전략, 개별 종목을 사고 싶은 분들은 코스피가 이 부근에 왔을 때 매수한다 생각해 주시면 아마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선물 옵션을 매매하신 분들은 오늘 308.45가 지지가 되면은 지속 상방입니다.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보수적으로 선물 옵션을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308.45가 깨지면 307.75 부근에서 매수 전략으로 해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지수에 맞춰서 필사의 종목 덴티움을 가르치겠습니다. 덴티움 종목 코드 145720. 이 종목은 임플란트 제품을 주력으로 치과용 의료기기 및 생체 재료를 개발하고 있고요. 생산 및 판매하는 치과용 의료기기 분야 전문 업체입니다. 최근 경쟁사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급등세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또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이익 개선과 자사주 소각 등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속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는 49,000원입니다. 손절가는 40,000원이고요. 주식이든 선물이든 해외 선물이든 반드시 손절가는 100% 청산해서 현금화를 시키시고요. 목표가가 도달했을 때는 끝까지 갖고는 전략. 모든 동일한 주식, 선물, 해외 선물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필살 종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SHioro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두 분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주도주의 달인 김형철. 주식은 미래가치, 가치투자의 기재 김기민. 자,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신 두 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형철 팀장,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전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특징주 저희가 짚어보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의 전망이 긍정적이면 굿을, 부정적이면 배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3, 2, 1. 처음부터 갈리는데 한 분 한 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팀장부터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최근 통신주가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움직임이 괜찮긴 했습니다. 근데 통신주가 뭐 지속적으로 좀 눌렸었던 이유는 그 통신료 인하 압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어쨌든 뭐 법 통과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고 정부의 의지는 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강제적으로 지속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악재에 대한 노출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사실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 시에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철 팀장께서는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기민 팀장은 반대로 배드를 주셨는데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팀장님의 말씀도 저는 적극 동의하지만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건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한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 확대는 거의 영업이익 4.3천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 노이즈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진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굳이 이제 노이즈가 있는 부분에 진입하기보다는 좀 기대감이 있는 쪽으로 진입하는 게 좀 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실현되지 않더라도 그럼 그게 실현되지 않을 때 확실시 될 때 또 새로운 진입을 하는 게 물론 그렇게 된다면은 기대 수익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수익률보다는 또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는 관점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게다가 또 어제 또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좀 요 근래 사이에 좀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처럼 약간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올랐습니다. 그럴 때는 진입하기보단 좀 관망하는 자세로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종목은 상당히 좋으나 지금 상황에서 진입하기에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배드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종목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는 두 분이 공통적으로 좋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가격이나 시점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금 달리 하시는 부분이 있었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텔레콤입니다. 세종텔레콤 전일 또 급등을 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2, 1. 네, 두 분이 일괄적으로 배드를 들어주셨는데 자, 김영철 팀장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네, 일단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에 뉴스에 의해서 종목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제사 이동통신 그리고 그 이슈들 관련된 부분들이 기사화 되거나 아니면은 정책 논의 또는 이슈가 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종목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부분 때문에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종목의 전반적으로 펀더멘탈이나 아니면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 뉴스에 의해서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내기에는 좀 물론 수익이 나더라도 그 전에 이제 상당 부분의 주가 변동성을 인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지금 이런 종목들보다는 시장에서 상당히 좀 견조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대형주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급등하거나 테마에 움직이는 급등락 종목보다는 리스크를 줄이면서 잘 움직이는 대형주들로 가보자라고 좀 안정적인 투자를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버입니다. 아이리버 같은 경우에도 도시바 인수 시너지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두 분은 또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확인하죠. 3, 2, 1. 자, 두 분이 다 안 좋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기민 팀장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네, 오늘 제가 배드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계속 배드만 드시는데요? 네, 오늘 그럼 주가도 좀 빨간불도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세종텔레콤하고 아이리버 같은 이유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종텔레콤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종텔레콤이 1월 11일에 29.4%를 상승했었습니다. 그때도 왜 상승했냐면, 이제 과거 제4통신에 대한 이런 기대감 때문에 뉴스 때문에 상승을 한 거고요. 앞서 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테마 관련돼서 올랐습니다. 근데 아이리버도 과연 거기에 맞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고요.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지금 적자로 또 전환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으면 주가는 실적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배드를 드린 겁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국내 시장 방금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9시 조금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 IT주들 오늘 시가는 좀 빠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삼성전자가 18,000원 하락한 238만원, SK하이닉스 400원 하락한 64,600원에 출발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0.3% 상승, 네이버도 0.4% 하락.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급등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 삼성물산, 포스코, 삼성생명, 신한지주, KB금융까지 전체적으로 강보합권,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지금 집계를 해보니 소폭 상승하면서 1.17포인트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2370포인트 위에선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다 할 큰 움직임은 오늘 보여주지 않고요. 일단은 장 초반에 숨고르기를 좀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665포인트 지금 1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어제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하락 이후에 다시금 오늘 800원 정도 상승하면서 0.7% 상승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카카오 약보합권, 메디톡스도 약보합권, CJENM은 강보합권, 로에는 약보합권. 전체적으로 혼조세에서 숨고르게 하는 모습들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코미팜, 바이로메드, 휴젤, 컴투스, GS홈쇼핑까지 전체적으로 앞에 1% 상승률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가고 있다라고 체크를 저희가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 하기 앞서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팀장의 5월 10일 추천주 삼성바이오로직스 29%가 현재 상승을 했습니다. 29.3%고요. 전략은 제약 바이오로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김기민 팀장이 4월 21일 추천주 롯데쇼핑 역시 22.7%나 상승했습니다. 수익률 가져가신 분들 모두들 축하드린다는 말씀 듣고요. 김영철 팀장의 리뷰부터 짧게 들어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때 한번 이제 한 차례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한미약품을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기대를 했었거든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다시 이제 뭐 방송을 통해서 접근을 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고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단 부분에서 살짝 뭐 박스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래쪽으로는 한 22만 원대 그리고 위쪽으로는 한 24만 원대 요 사이에 좀 갇혀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단 부분 22만 원대에서 뭐 추가적으로 뭐 진입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 가격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종목을 좀 편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기민 팀장이 추천주였던 롯데쇼핑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롯데쇼핑에 대해서 때 매수 관점을 보였던 거는 이제 분할 이슈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많이 상승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차익 실현하시고 또 다른 종목으로 변경하시면서 또 한 번의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30만원 터치를 한 상황이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익절을 한 뒤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자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 타임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팀장의 종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삼성 SDS 종목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뭐 국내 IT 시장을 이끌어 왔었던 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고, 삼성 그룹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IT 쪽으로는 뭐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부분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 SDS도 뭐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상장 처음 했을 때의 가격이 한 뭐 30만 원대, 그 위쪽으로는 40만 원대까지도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17만 원대까지 이제 좀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좀 희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 한 14만원, 13만원 요 가격대 이하로는 잘 빠지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최근에 돌아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그룹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뭐 아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해석하면 언젠가는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긴 호흡으로 충분히 뭐 묻어둬도 뭐 메리트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최근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게
않게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도 뭐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충분히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일부 비중은 좀 넣어두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삼성물산인데요. 일단은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13만원 언더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누차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좀 말씀을, 아마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만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리바운드가 뭐 한 두세 달이 걸리던 얼마가 걸리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한 부분들만 뭐 이제 뭐 챙기셔도 사실 뭐 은행금리나 아니면은 일반 뭐 시장 정도는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그러니까 정확히 13만원 언더에서 들어가서 13만원 위쪽에서 뭐 파는 매도 전략을 지속적으로 좀 취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 13만원 위쪽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유가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업황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논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뭐 접근을 해 볼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삼성 SDS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삼성그룹주만 3개를 뭐 연달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근 신고가 부근까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 친환경 자동차 쪽에 대한 관심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소형주 쪽에서 2차 전지 움직임이 먼저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대형 대장주는 삼성 SDI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잡고 간다라고 하면은 조정 시에는 충분히 뭐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벌써 삼성기업 한 3-4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조금 불편하시다 하면은 삼성그룹주 ETF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뭐 전략을 짜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뭐 팁은 하나 정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LG화학입니다. 완전히 뭐 대형주 쪽으로만 지속적으로 좀 종목을 가지고 온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다른 종목들보다 움직임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주 쪽에서 지수 갇혀 있고 순환매적인 측면이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뭐 30만 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어제 그제 일단은 뭐 양봉으로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큰 리스크 없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뭐 포인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금 뭐 2차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삼성증권 쪽인가요? 아침에 뭐 분석 보고서 나왔는데 실적이 뭐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뭐 나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랑 기관 쪽에서 지금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을 충분히 뭐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매력적인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논리로도 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NC소프트입니다. 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위쪽에서 이제 조정이 좀 강하게 나타났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NC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게임하시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NC소프트의 그 정신은 뭐 아이템 거래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일단은 뭐 탑재가 안 되고 일단 출시가 됐는데, 뭐 그 그러니까 7월 5일 뭐 사측에서는 7월 5일 전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겠다, 풀어내겠다라고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NC소프트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고 뭐 다시 그 게임을 들고 나올 만한 큰 이유는 개인적으로 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래픽이 좋고 스토리가 뭐 풍부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든 좀 풀어낼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될 것이다, 안 됐다라는 악재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그런 주가고, 여기서 뭐 그 일매출만 충분히 잘 찍혀도 주가가 돌아 나올 수 있는데, 아이템 그 거래까지 풀린다라고 하면 주가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까지 이야기 쭉 들어봤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된 샵 0082번으로 문자 상담들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8751번님께서 영호 DSP 9,420원 평당 가고 30% 비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팀장님 가볼까요? 네, 일단은 뭐 긴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다른 뭐 IT 종목 대비 그렇게 크게 지금 뭐 이슈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큰 박스
박스권 지금 뭐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12,000원 아래쪽으로는 뭐 9,000원, 8,000원 요 사이에 정확히 밴드를 그려놓고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매수를 하신 거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대신 유념할 거는 뭐 아시겠지만 그 박스권 하단이 깨지면은 뭐 실망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뭐 8,000원 부근 확실히 손절 잡고 일단은 뭐 보유를 하시는 거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손절 라인은 확실하게 지켜야 될 것 같다라고 8,000원 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문자 하나만 더 가보도록 하죠. 예. 5577번님께서 IS 동서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IS 동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괜찮을까요? 예, 일단은 사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괜찮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그러니까 2014년도에서 2015년도 넘어갈 때 건자재 프리미엄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았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부산 쪽에 그 프로젝트 하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컸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가가 10,000원에서 80,000원대까지 한 8배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실적 미스랑 그 다음에 주가 노이즈가 조금 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최근에는 뭐 45,000원대까지 좀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최근에 뭐 증권방송에서도 일부 이제 뭐 그 전문가들이나 패널들이 종목에 대한 언급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주가 상승 이후에 물량 소화가 완벽히 거치지는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거래량이 붙고 충분히 시장의 관심을 다시 갖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IS 동서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인 종목으로 시장 대응하면서 수익률을 좀 끌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한마디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종목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홀딩, 이게 보유보다는 이제 약간 이거를 보류하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이제 김기민 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SK입니다. 네, SK 지난번에 이제 우리 차익 실현하고 나왔던 종목인데 다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차익 실현했던 이유는 이제 SK텔레콤의 이제 지분을 좀 아무래도 이제 그 매출 이익이 좀 구성이 좀 떨어질 것으로 봐서 이제 통신비 인하 정책에서 그래서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차익 실현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기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지나간 이슈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자회사로 갖고 있는 뭐 SK E&S라든지 여러 계열사들이 지금 실적도 매우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추가 매수를 시작하여서 비중을 또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SK에 신규 진입을 했고요. 물론 제가 처음에 이제 진입했던 가격보다는 또 좀 약간 올라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하지만 그때 이제 만약에 매도하셨다가 좀 차익을 실현을 하실 때 좀 높은 가격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셨다면 그 가격 대비 지금도 아직 좀 낮은 가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셔서 목표가는 롯데쇼핑하고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한 30만 원까지 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뭐 30만 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최 10%가 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신규 진입하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좀 관심 갖게 보면서 SK의 이제 계열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많이 같이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이제 분할 이슈에 대해서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SK케미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SK케미칼은 거의 매출 구성의 80%가 가스입니다. SK가스 지분을 갖고 있고요. 이런 지배구조에 대해서 지금 분할을 하면서 재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 공시가 뜨고 어제 이제 바로 장을 시작해서 신고가를 가다가 바로 이제 주가가 한 6% 정도가 빠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왜 이렇게 호재성 뉴스에 대해서 왜 빠졌는가라는 데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공시를 하면서 같이 이제 블록딜을 하겠다고 이제 공시를 냈습니다. 근데 지금 자사 지분을 8%를 이제 소각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또 5%는 블록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또 밀린 상황이고요. 한마디로 시장에서 반응을 할 때 어떻게 대응을 했냐, 블록딜에 더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규모 거대 매매를 하게 되면은 매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근데 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현재 지금 경쟁률 16대 1에
지금 이제 할인율은 0%로 나와 있습니다. 블록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할인율이 중요한데 할인율이 없이 지금 그러면은 지금 블록딜을 진행했다는 거면 한마디로 지금 SK케미칼에 대해서는 실적도 괜찮고 그만큼 가치가 나쁘지 않은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행 이슈나 이런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이슈보다 주가는 항상 어디에 베이스를 두냐? 선행 EPS, 좀 한마디로 기업의 실적에 항상 기반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들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적정 주가를 찾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2달 전에 이제 분할을 하면서 한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이제 분할 이슈가 나오면서 한 20%에서 25% 정도가 상승했던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SK케미칼 같은 경우 어떻게 봐야 될까? 한마디로 5%의 블록딜과 8%의 지분, 자사 지분 소각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3%가 더 되는 지분이 소각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당 순이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분 가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원래는 20%였지만 어제 주가가 좀 밀렸기 때문에 25% 정도 더 오를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도 이미 업데이트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공포에도 불구하고 오늘 3%, 4%가량 상승하면서 시작은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가 오히려 매수의 타이밍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도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케미칼 현재 지금 진입하셔도 충분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SK가스 말씀드리겠습니다. SK케미칼과 상당히 연관이 있고 SK가스 지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도대체 왜 김 팀장이 이제 SK에서도 또 가스 쪽에 집중해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느냐? 현재 지금 정책만 하더라도 탈원전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화력발전 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지금 헐세 이제 미세먼지도 많아지고 대기의 질이 많이 나빠졌기 때문에 발전도 화력발전을 하지 않고 가스발전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가스의 수요가 늘어날 텐데 현재 지금 그 가스의 수요를 어디서 공급을 하고 있냐? SK가스에서 공급을 또 하고 있고요. LPG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만 있는 게 아니라 동남아나 지금 현재 신흥국 시장이 매우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또 그거에 대한 수요가 어디에서 올 거냐? 신흥국으로 가게 되고요. 그럼 어떻게 또 공급을 하냐? SK가스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을 때 실적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성장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김영철 팀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이제 삼성그룹과 관련해서 SK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그룹 같은 경우 지배구조도 탄탄하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SK를 강력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또 그 한 종목으로 또 SK가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메리츠 종금 증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주가가 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박스권을 이제 뚫고 지나간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주가가 우리가 지금 2300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주가가 만약 연말까지 2400, 2800까지 나온다는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과연 금융주는 어떻게 될까? 그럼 금융주 섹터들은 한마디로 지금보다도 2배가량 올라갈 수 있다는 자리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주가 거래 매수 수수료도 있고 또 자기 매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점점 더 괜찮고 메리츠 종금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기업 분석만 해보더라도 충분히 지금 실적도 매우 괜찮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만 하더라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같은 경우는 CB와 IB가 있는데 IB에 대한 투자가 지금 점점 늘고 있고요. 그중 하나로 지금 메리츠 종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메리츠 종금 증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금융 증권 쪽 섹터는 다 지금 전보다 한두 달 전보다 많이 상승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그리고 또 그 중 하나 제가 이제 담은 포트폴리오로 메리츠 종금 증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경우 또 종목은 아스트입니다. 아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기 이쪽에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한진칼이나 아니면은 뭐 제주항공이나 TA홀딩스 이런 쪽을 말씀드렸을 때 앞으로의 이제 항공 쪽에 관심은 이제 LCC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나쁘냐?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국내에는 지금 대형 항공사가 장거리 운항 노선이 두 항공사밖에 없기 때문에 뭐 경쟁이 심화되진 않고 다만 여태까지 많이 소외됐던 LCC 항공들이 많이 이제 확대가 될 텐데 그럼 지금 아스트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실적이 많이 이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이제 좀 빠졌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아스트 같은 경우는 또 주로 어떤 부품을 많이 만드느냐, 중소형 이제 항공기의 부품을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LCC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품을 수급하고 있는 이제 아스트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요. 어디까지나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수급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테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건 기업의 실적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실적이 다시 이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관점을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스트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관심 종목으로 넣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스트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문자 상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234번님께서 CKH 1410원 평당가의 비중이 높습니다. 45% 비중. 대응 전략 궁금하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CKH 그 가격을 다시 한번 1410원에 1410원. 예, 45%입니다. 1410원이면은 지금 한 10% 정도 빠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제가 이게 CKH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 차 관련 이런 업종입니다. 그리고 대주주도 이제 중국 쪽에 있고요. 근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완전 이제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거는 지금 다만 이익이 계속 지금 흑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부채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감소하는 영향을 보였고요. 다만 이제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여태까지 이제 조금 마이너스 보던 게 적자 보던 게 이제 흑자였고, 다만 이제 영업 활동으로 인하는 현금 흐름은 또 지속적인 흑자지만 흑자의 확대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완전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에도 좀 애매한 종목입니다. 거기다 지금 비중을 45%가량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 종목에 이렇게 45%까지 실른다는 거는 그만큼에 대한 컨빅션이 있었다는 건데, 과연 어떤 부분에서 투자자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는지는 그 부분을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비중을 지금 45%라면은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는 어느 정도 보셨거든요.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20% 비중은 좀 줄일 것으로 보였습니다. 총 금액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20% 정도는 차라리 현금 보유하시면서 약간의 조정받는 부분에서 차라리 재추가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을 한번 코멘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그 비용을 현금화하신 비용을 재투자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CKH 종목 상담까지 해봤고요. 저가 매수 신호 왔다고 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증권 김현겸 주식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가 매수 관심주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일제히 화장품 관련 주식들이 극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가 주석에게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한국 기업에 대해 보복을 중단 요청을 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연우란 종목입니다. 바로 이 화장품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동종목 역시 최근에 굉장히 유망한 종목으로 꼽혔습니다만 이런 사드 보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역시 하락을 했던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 종목이고요.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7% 성장한 668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2.8% 감소한 99억을 전망을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사드 리스크 대비해서 재고 축소를 선제적으로 단행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부터는 원래 좀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좀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 역시 주가 상승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지만 다시 상승 전환을 한다면 충분히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화장품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3만 제가 1,000원을 잡았습니다만 현재 3만 1,000원 이상을 상회를 하고 있지만 오늘은 좀 따라가는 매매도 좀 가능한 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4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31,000원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위에서 따라가는 매수도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연우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청 팀장의 종목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가볼까요? 네, 일단은 뭐 앞서는 좀 대형주 위주로 네네. 이제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5개 종목은 조금 작은 종목들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 뭐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온미디어입니다. 국내 이제 일단 뭐 셋톱박스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주가 움직임이 최근에 뭐 이렇게 썩 뭐 급등락을 하지는 않고 있는, 좀 뭐 길게 보면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그런 종목인데, 박스권에 갇혀있는 종목들이 보통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재료성이나 아니면은,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해야 되는데,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 셋톱박스 쪽에서 이제 흔히 이제 그 트렌드 변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가진이에 대한 그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TV 광고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뭐 젊은 연예인들이 그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뭐 아마존의 알렉사나 아니면은 뭐 구글의 그 인공지능 AI와 같은 그러한 이제 뭐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뭐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노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트는 그런 부분들인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주문 정도까지 보다는 그 음악에 대한 그런 부분들, 셋톱박스 기능을 같이 탑재하면서 스피커 기능, 그리고 인공지능 AI 기능, 요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좀 키워나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주문이 상당히 좀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가온미디어, 충분히 뭐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 쪽 이벤트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지니뮤직입니다. 과거에 이제 뭐 KT 뮤직이었었는데 뭐 사명을 좀 변경을 했죠. 그리고 KT 쪽만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뭐 2등들의 반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2위 사업자, 3위 사업자, 그러니까 그 LG 플러스랑 KT 쪽에 동시에 음원을 이제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에는 그 셋톱박스 쪽 인공지능 AI 스피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증가될수록 통신사와 맞물려서 음원에 대한 수익 증가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이벤트 뉴스들은 한 차례 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그 올 초에 이제 한 3월달, 4월달에 3,000원대에서 한 7,000원대까지 그 이슈로 이제 주가가 상당 부분 큰 폭으로 좀 움직였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한 2달 반 정도 크게 빠지지는 않고 주가가 이제 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모멘텀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한 차례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 뭐 지금 수준에서 뭐 관심을 어느 정도 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성 TEC입니다. 이 앞전에 굴삭기 관련된 종목을 한번 이제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성 TEC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중국 쪽에 대한 그 굴삭기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슈 또는 회복세에 진입을 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서 최근에 이제 뭐 이번 달에 한 차례 9,6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요 가격 수준에서는 마찬가지로 충분히 좀 부담 없이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W게임즈입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그 NC소프트나 아니면은 큰 그 게임 개발사들의 대작들이 이제 뭐 그 여름 방학 전에 이제 출시를 하면서 이제 뭐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그 W게임즈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셜 카지노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과거 이제 그 파라다이스나 아니면 GKL 쪽이 그 중국 관련된 수혜주로 프리미엄을 받을 때의 움직임이 한 차례 정도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그때만큼의 드라마틱한 상승률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2위 사업자 DDI 쪽을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지분 가치를 가지더라도, 요 지분 가치만 뭐 실적에 이제 뭐 반영이 되고 지분 가치 쪽만 포함을 하더라도 주가는 뭐 한 9만 원 수준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분석된 보고서들이 좀 많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못 움직이는 이유는 아직 오버행 이슈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6만 원대 언더로 내려올 때는 뭐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사이즈가 큰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기금 쪽이랑 그다음에 그 외국인 쪽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 최근에 좀 차익 실현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 빈 부분을 연기금이 좀 채워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CJ CGV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영화가 딱히 그렇게 볼만한 게 없죠. 지금 뭐 의리로 보고 있는 우정으로 보고 있는 그 트랜스포머가 뭐 압도적인 좀 점유율을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 지금 뭐 하반기 쪽에 군함도 그다음에 이제 그 리얼 뭐 이런 뭐 몇 가지 영화들이 좀 라인업이 대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상당 부분 극장과 여름 성수기와 맞물려가지고 뭐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주가 수준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CJ CGV 이제 대작들이 좀 예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여름 성수기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관심 갖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727번님께서 광진 윈텍 4,100원 매수가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10%인데 매매 전략 궁금하다고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4,200원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였습니다. 제가 4,100원. 예, 4,100원이요. 사실 4,100원대에 이 종목을 어떻게 진입을 했는지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으나 지금이라도 뭐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 사실 뭐 실적 부분만 보더라도 2014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피크 찍고 2017년 뭐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뭐 감소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영업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적자를 뭐 1분기에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뚜렷하게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크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가격에라도 뭐 매도를 하시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추세 매수 종목 지금 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예, 오늘은 그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유가가 뭐 42불대까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환율도 사실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 환율 상승을 좀 우려를 했었는데 뭐 1,130원대 전후로 해서 이제 좀 안정이 되면서 환율 또한 좀 우호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뭐 우리가 그 해외 여행 나갈 때 뭐 비행기 값하고 환율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좀 따지고 해외여행을 계획을 하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이 사실 유가 환율이 상당히 좀 우호적이라는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지금 뭐 여러 다른 그 대한항공을 비롯한 뭐 제주항공이나 티웨이 같이 뭐 여러 LCC 항공들도 이제 상당히 주가 흐름과 수급이 좋아진 상황인데 아시아나 항공은 좀 슬로우 스타트하긴 하지만은 지금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 연기금이 그 이번 주 들어서만 약 한 5만 주 정도 순매수를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들도 꾸준하게 계속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수급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2분기에 뭐 매출이 전년 대비 좀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뭐 소폭 한 25% 정도 줄어들긴 합니다만 뭐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로 또 상승적으로 계속 좀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가격적으로는 지금 현재 6,300원 전후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한 50원 정도 전일 대비해서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이격 조정 충분히 뭐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6,300원, 290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6,150원 정도까지 한번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5,600원, 목표가는 7,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나 항공 6,150원까지 차분히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자, 이제 김형철 팀장의 또 관심 종목 들어봤고요. 김기민 팀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민 팀장이 깜짝 놀래갖고 저를 보면서 왜 나 안 시켜라고 하는데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참고 자료 하나 준비했는데 그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 자료 나오나요? 나오고 있어요 이제. 네. 들어오네요 이제. 네. 예, 이제 들어왔네요. 네. 김영철 팀장님께 조금 이제 죄송하게 이제 말씀드릴 게 제가 NC소프트를 이제 피킹한 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네거티브한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제 아무래도 종목을 구성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을 따집니다. 뭐 펀더멘탈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수급도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어디까지나 기업은 실적 기반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을 많이 봅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실적만 좋은 기업도 또 2,000가지 기업 중에 또 너무나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또 이제 정보와 이런 쪽은 또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코퍼릿도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저희보다 앞서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금 보여드리는 자는 오늘자 대우 미래에셋 대우의 데일리로 나와 있는 이제 어제자 순매수와 순매도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순매도 1위를 보게 되면은 기관과 외국인 공통적으로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다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매도를 했는데, 그럼 이제 왜 매도를 했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은 어디까지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아마 특징주 할 때 아무래도 충분히 이제 우상향하는 쪽으로 가는 쪽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봐야지 오히려 뭐 SK텔레콤처럼 이제 조금 부정적인 노이즈가 있는 곳에서 정상화가 되기를 이제 한다는 거는 좀 부담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또 많이 밀렸고 거기에 대해서 매력적인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아직까지는 투자를 하기에는 충족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어디까지나 이게 뭐 가상화폐를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실제 현금을 갖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에 이제 물론 이제 과장되게 말해서 이제 목숨을 걸고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소중한 돈이거든요. 단 1원이나 10원이 밀려도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 그렇게 갔을 때 저는 조금 더 이제 추상적인 투자보다는 좀 구체적인 투자, 좀 이제 보이는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분석과 수급 영향도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제 말이 틀릴 수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싸졌는데 다시 이제 주가가 회복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회복만 하더라도 벌써 그럼 10% 이상의 업사이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10%의 차익은 엄청 은행이자의 5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매력적이지만 다만 그 부분을 확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와 또 비슷한 실예로 요즘에 이제 증권사 많이 가시면 채권에서 브라질 채권에 대한 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흥국 시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원자재 시장과 그리고 이제 제조업 시장이 있는데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 라틴 아메리카 이제 브라질 쪽 맞습니다. 남미 그리고 그 후자가 지금 아시아 쪽 섹터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는 항상 선행 EPS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남미 쪽은 지금 계속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브라질 쪽이나 이런 원자재 가격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가 오늘 소폭 반등했다고 하는데 과연 3년 전보다 지금 절반값입니다. 100달러 하던 게 40달러에서 41달러로 살짝 오른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여러 가지 원자재는 다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러면은 브라질 채권이 지금 왜 매력적으로 보이냐면 이미 70%가 빠졌습니다. 거의 부도위기인데 한마디로 지금 이제 세일즈를 할 때 이제 증권사에서 이거 정상화 되니까 과연 나라가 망하겠어요? 그럼 나라 망하는 거 쉬운 일도 아닌데 원가만 회복해도 그럼 업사이드로 70% 올라가는 겁니다. 40% 올라가는 겁니다. 라고 할 때 과연 그게 우리가 올라갈 곳에 투자를 해야지 왜 굳이 망한 곳이 다시 회생할 것에 투자를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해외 채권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 때 그 원화나 이제 헤아라 가치를 또 봐야 되는데 그럼 그 가치가 어떻게 되냐? 당연히 이제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그 화폐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없죠. 그런데 그러면은 아무리
그 채권이 회복을 하더라도 그 환착 때문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쪽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자 한 노트는 과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정상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상승을 할 것이냐라는 관점을 투자를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저의 투자 관점은 후자이기 때문에 NC소프트 저도 이제 매력적이고 그리고 뭐 리니지 M이나 이런 출시 쪽으로 상당히 저도 기대감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도 넣었고요. 다만 손절을 했고 그리고 지금 매수를 하시기보단 오히려 현금을 보유하시면서 추세를 보시고 다만 이익을 조금 덮게 보더라도 충분히 이제 다시 우상향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생겼을 때 그때 진입하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벽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산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 2주 정도, 1주 정도 사이에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와 밀렸을 때 그 근거를 확실히 알아두고 학습해 두면은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한 1년하고 3개월하고 그만둘 게 아니거든요. 30% 받다. 그럼 차익 실현하고 현금에서 뭐 가게 차려야지. 이건 아니거든요. 제가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주식 투자를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죽기 전까지 할 겁니다. 다만 비중 조절을 할 뿐입니다. 시장이 좋으면 비중을 늘리고 시장이 나쁘면 비중을 줄일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왜 벽산이 빠졌냐? 지금 현재 코스피 200에서 그 벽산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에서 빠졌습니다. 그럼 김희 씨, 왜 코스피 200에서 빠지면 주가가 떨어집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뭐 개인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펀드도 구성이 됩니다. 코스피 200 펀드가 또 마련되어 있고요. 뭐 거기에 따른 ETF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벽산이 코스피 200에서 이제 빠지게 돼버리면 한마디로 ETF나 여러 가지 운용사들의 펀드를 유치했을 때 벽산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해야 버립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은행이나 뭐 보험 이쪽 이제 그 기관들이 이제 한마디로 금융 쪽 기관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팔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실적은 어떻게 됐냐? 실적엔 변동이 없었죠. 다만 그 수급의 영향으로 주가가 밀렸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이 이제 다 매도가 끝나고 더 이상 나온 매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정상화가 되는 거죠. 이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노이즈가 생겨서 이거에 대한 정상화가 될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수급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해야 될 것은 실적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한 2차, 3차 정도 가야지 이제 수급이 나오는데 1차에 문제가 없는데 2차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만큼 그럼 회복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산을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고요. 현재 지금 총 매출의 45%가 단열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영업이익이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건축물을 지을 때 빨리 짓고 다시 재건축하자 이거였는데 이제는 오래 가자 이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단열재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많이 올라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벽산 같은 경우 단열재 그리고 현재 원가 매출만 하더라도 이제 원가 가격만 하더라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팔면 팔수록 이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벽산도 또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금호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산업을 왜 말씀을 드리냐? 이제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많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또 반등을 하다가 많이 이제 또 TP까지 못 가고 왜 이렇게 됐을까? 한마디로 금호산업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제일 위에 이제 금호홀딩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호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계열사들이 있는데 그 밑에 또 아시아나항공이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만 하더라도 지분 가치가 33%가 있는데 2,500억의 지금 매출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분 가치만 해도 2,500인데 현재 지금 주가는 펄을 5배를 총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우리 박상구 회장님께서 이제 금호타이어 이런 쪽으로 노이즈가 많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노이즈를 싫어합니다. 리스크를 싫어합니다. 제가 두 가지 한번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두 가지의 이제 종목 중에 어떤 게 더 매력적인지 한번 앵커님께서 한번 답변 한번 주셔도 될까요? 네.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하나는 이제 리스크가 50%입니다. 다만 리스크 50%에 다만 이제 상승 여력은 수익률이 40%인 펀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리스크는 15%고 이제 펀드의 수익률은 10%입니다. 이제 어떤 게 더 이제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이세요? 펀드가? 사실 매력적인 건 리스크에서 수익률 빼면 12위에 전자니까 이게 나아 보이는데 네.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를 선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앵커님은 또 현명한 답변을 주신 건데. 뭐 짜고 치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실시간으로 이제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저도 갑자기 생각나서 이게
뭐 예를 들어 이제 투자 쪽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시험 문제로 이게 실제로 이제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샤프 지수나 이런 쪽으로 관련돼 있는 건데 한마디로 리스크가 50%인데 이제 투자 수익률이 40%인 것과 15%인데 10%인 거를 계산할 때 빼기 역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곱셈을 해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리스크가 15%짜리인 게 만약에 40%, 만약에 4배를 해서 이제 뭐 50%가 된다. 이제 대략 50%가 된다고 하면은 10%인 게 40% 거의 근사치에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올라갈 자리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리스크, 변수들도 많이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리스크가 높으면 그만큼 수익률도 마이너스가 되고, 그리고 한마디로 투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집단을 따라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횟수가 많아지면 정규 분포를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될 때는 리스크는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 리스크들을 반영을 하는데, 근호산업은 이제 시장에서 그 노이즈를 반영을 한 거고요. 다만 그러면 그 리스크가 무조건 나쁠 것이냐 좋을 것이냐고 봤을 때 어디까지나 주가는 실적 기반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실적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냐인데, 한마디로 그 리스크를 실적에 미치지 않는 리스크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봤고요. 거기에 대한 퍼는 지금 5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종목으로 봤고, 그러면 퍼가 몇 배까지 갈까요? 동종업계 대비 한 7배에서 8배. 많이 보면 10배까지 간다 그러면 2배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간은 이제 얼마나 걸릴까가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상황으로는 3개월, 6개월도 충분히 이제 걸리지 않을 걸로 봤는데, 상당히 기간을 예측하는 거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했다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이제 좀 약간의 계산을 해본 거고요. 물론 계산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한마디로 그 종목을 실을 때 포트폴리오에서는 총 한 20% 이상을 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좀 확신이 되면 20% 이상을 실을 때도 있지만, 뭐 고객거 같은 경우는 15%에서 20%를 항상 유지하기 때문에 금호산업도 그 종목에서 봤을 때는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롯데케미칼을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제가 8가지 종목은 다 지금 마지막 말씀드릴 로보틱스까지는 제가 이제 종목에 실었는데, 롯데케미칼은 아직 이제 종목에 실지 않았지만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가 다시 이제 또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데일리에 나왔던 수급에서 보면은 또 이제 롯데케미칼이 기관과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또 매수하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 현재 화학 쪽 섹터는 또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또 주가 차트, 물론 차트 얘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차트가 또 다시 이제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자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10가지 종목을 다 실지 않기 때문에 뭐 한 가지 정도는 또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관점에서 또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이제 관심이 있는 쪽으로 보신다면은 이제 차트를 이제 보시고 아니면 이제 주식을 이제 열심히 하신 분이라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이제 관심 갖고 한번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제 히든카드입니다. 이제 현대로보틱스. 네. 제가 아까 처음에 가장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SK케미칼이었고요. 그 다음에 탑픽 2. 현대로보틱스입니다. 현대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주가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렸는데, 아까 기업 가치만 하더라도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현대오일뱅크 이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더 이상 이제 밀릴 가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25조? 한마디로 주가가 밀려도 지금 10,000원 정도밖에 밀릴 자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밀려서 10%, 올라가서 30%면은 당연히 이제 그런 종목에 투자해야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느냐? 오르면 100%, 떨어지면 100% 여기에 투자합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시도를 했을 때 결국에 이제 나중에 누가 웃느냐? 한마디로 이것도 복리거든요. 한마디로 100% 오를 거를 하는 것보다 한 번에 100% 갈 것보다는 20%씩 4번만 해도 복리하면 100% 더블 갑니다. 근데 다만 20% 왠지 이제 100% 한 번 맛보는 분들은 이제 시시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게임이 아닙니다. 시시하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게임이었으면은 뭐 죽었다가 다시 하면 되고 컴퓨터 재부팅하면 되는데, 사라진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또 이거를 또 재투자를 하는 건데, 그만큼 이제 성실해야 되고 안전하게 가야 되죠. 그렇게 봤을 때 현대로보틱스는 지금 밀릴 자리라기보다는 많이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거기다 이제 지배구조 이제 또 분할 상장에 대한 이슈들이 또 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뭐 분할을 한다고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실적이 좋은 회사가 분할을 하게 될 때는 그만큼의 수익은 보존됩니다. 물론 100%, 200%까지 가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봤을 땐 20%에서 40%까지였습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 지금
현대로보틱스도 싣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진짜 재밌게 말씀드리면 저희끼리 개인적으로 할 때 그냥 언제까지 갈까? 6개월은 안 가겠지라는 말씀을 갖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비중 확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규 진입 안 하신 분이라면 지금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현대로보틱스 지금 당장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현대로보틱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위즈인베스트먼트의 김형철 팀장, KM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자, 9시 49분 12초 지나고 있고요. 양시장 모두 소폭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오후에도 이 흐름들이 조금씩 우상향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